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최근 쏟아지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거나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전당대회 후보 선출이라는 어떤 컨벤션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여론조사 추이를 단순히 컨벤션 효과 때문이다 라고만 볼 수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는 역컨벤션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요즘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40% 후반, 때로는 5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30%대 초반에서 지지율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대표적 여론조사 기관 4개가 조사한 지지율 추이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MBS 여론조사를 보면 파란색 그래프선이 이재명 후보, 빨간색 그래프선이 윤석열 후보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빨간색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프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에선 윤석열 후보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40% 중반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SY 여론조사의 경우도 여타 다른 여론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상승, 이재명 하락 또는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놀랍게도 윤석열 후보가 52.7%를 기록하며 마의 50%를 돌파했습니다. 윤 후보가 같은 조사에서 50%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34.8%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보도해드린 여론조사는 양자 대결 조사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취약한 연령대로 알려졌던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나 걱정했다던 20대 지지율인데요. 20대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9.5%였고 이 후보는 22.7%였습니다. 30대에선 윤 후보가 45.6, 이 후보가 36.1%로 집계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윤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이 후보에게 우위를 보였는데 그렇다고 40대의 지지율 격차가 심하게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40대에선 이 후보가 46.6% 지지를 받아 42.9%를 기록한 윤 후보를 소폭 앞섰습니다. 그리고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다소 큰 폭의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또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별 지지율 추이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수도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바로 직전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그 이전에 성남시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에게 홈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조차 윤석열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이 후보는 32.4%로 윤 후보 45.6%보다 13.2%포인트 낮았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난 이유는 인구가 많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수도권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울은 이 후보 30.9%, 윤 후보 52.5%로 20%포인트가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까지 단체장을 지냈던 경기도를 포함한 조사 권역인 경기 인천에서 이 후보는 35.1%로 전국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윤 후보가 얻은 지지율 41.8%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조사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서울에서 이재명 27%, 윤석열 39%라는 결과가 나오며 전국 평균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인천 경기 역시 이재명 33%, 윤석열 37%를 기록했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2014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에서도 역시 서울에서 이재명 30.9%, 윤석열 50.5%로 무려 20%포인트 가까운 차이 격차를 보였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 34.7%, 윤석열 44.8%로 10%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수도권 민심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최근 몇 년간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에게 계속 져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승리 이후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매번 서울과 경기에서 승리를 챙겼는데요.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이 서울에서 42.34%를 얻으면서 서울 2위 득표자인 안철수 후보 22.72%에 크게 앞섰고, 경기도에서도 42.08%를 얻으면서 안 후보 22.91%를 압도했습니다. 둘 다 문재인의 전국 평균 득표율 41.08%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서울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52.79%를 얻어 23.34%를 얻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눌렀고요.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 56.4%, 남경필 후보 35.5%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민심 변화는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바뀌었죠. 이때 오세훈 시장이 57.5%를 얻어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이 39.2%에 그쳤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가 놀라웠던 건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오 시장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서울은 서초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구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여론조사라는 게 민심의 풍향을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지만 때론 민심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50%대에 안착하고 이재명 후보가 30%대 초반의 어떤 답보 상태를 보인다면 민심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세론인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선거 운동의 동력을 잃고 와해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정선거의 어떤 개연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 밖에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도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편향적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공직사회도 술렁이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대세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방심해선 절대 안 되는 일이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